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오늘 이재환의 청사진은 영화를 통해 보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소재가 되는 영화는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는 작년 여름에 이맘때쯤 개봉한 영화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아파트 안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걸 본 이성민 배우죠. 주인공이 그 살인자와 눈이 마주쳐버립니다. 그때부터 주인공은 당연히 불안하겠죠. 그리고 또 살인사건은 계속 수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증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연쇄 살인자였던 이 범인이 잡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한 내용인데요. 비명소리가 들려서요. 저는 이 영화를 상당히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영화에서는 두 가지를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증인 또는 목격자에 대한 보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영화에서 나온 장면 중에서 본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목격자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인공 이성민 배우는요, 참고로 참 멋있는 배우죠. 저도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요. 주인공은 살인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이 살인자가 연쇄 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지만 더욱더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목격했다는 사실을 발설하게 되면 본인 또는 본인 가족에게 피해가 될까봐 늘 두려워하면서 쫓겨버립니다. 누구나 주인공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을까요? 하지만 주인공이 증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맙니다. 만약에 주인공이 증언을 빨리 하여 이 범인을 신속하게 잡았더라면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보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 이게 가장 많이 보일 수 있겠죠. 목격자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그만큼 무게가 들리는 거죠. 왜? 제3자가 보는 거니까요. 예, 일종의 차량의 블랙박스도 목격자가 아닐까요? 제3의 눈이라 불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증언 또는 목격자로 증언자 또는 목격자로 나서는 것은 굉장히 주저합니다. 신고 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목격자가 진술을 할 때 겪어야 될 그 과정이 복잡하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겠죠. 실질적으로 작년에 올해 초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70대 노인께서 이제 어떤 여성을 폭행하는 비닐자를 발길질하고 욕하고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신 거를 대해 10대가 목격해서 그걸 진술을 했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학교에 알려서 퇴학을 당하도록 하겠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등의 보복성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되면 그 노인은 굉장한 가중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라는 이유로 목격자 또는 증언자를 압박한 게 용인되는 사회라면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목격자와 관련된 목격자를 상대로 일어나는 보복범죄를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저랑 아주 조금 닮았다라고 하는 마동석 씨, 영화배우 마동석 씨가 출연한 범죄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경찰들이 수사를 할 때 중국 폭력배들을 잡기 위해서 증거 자료 또는 목격자가 되기 위한 자료를 모집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상인들께서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걔들이 혹시 풀려나면 보복을 할까 겁이 난다, 또는 그 사람들이 더 심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본 걸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사건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는 인식이 많이 저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또 목격자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법과 제도가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나은 공익적으로 나타날 목격자나 제보자가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범죄의 처벌 범위와 강도가 더욱더 높아져야 된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자고 말씀드리면요. 살인사건이 나니까 아파트 주민들끼리 모여서 아파트 값이 내려갈까 겁이 나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주인공 부인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하죠. 그런 게 좀 잘못되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살인사건의 피해자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아파트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죠. 차라리 아파트 주민들이 담합을 하여 우리 아파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자율방범대를 조성하던 우리 아이들, 즉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율방범대를 조성하는 등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뭐 주민이 돕고 사는 아파트, 건강한 공동체가 있는 아파트를 만들었다면 제2, 제3의 사건을 막을 수 있었겠죠. 그 영화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은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마지막에 주인공 이성민이 모든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아파트 가운데서 외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창문을 열고 봐야 되겠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연속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즉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목격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해주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이기주의를 발휘할 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합리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인사건 문제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더라면 그 아파트는 아마 이미지가 더욱더 좋아졌을 거라 봅니다. 이 영화와 관련된 걸 생각하다 최근에 저희 그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요. 뭐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학교요. 학교. 왜 편한 평지 놔두고 언덕길로 가요? 경비 아저씨가 막아서. 아 경비 아저씨가 막아요? 네. 왜 막아요? 입주민이 아니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구 아파트 길을 통과해서 가면은 등교 시간이 단축이 되는데요. 이 고구 아파트에서 그 약간 좀 이제 조금 이제 그 집값이 싼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면은 동네 이미지가 안 좋을까봐 그 길을 막아서 애들이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물론 뭐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뭐 이런 일까지 떠오를 정도로 저희 사회는 지금 자기에게만 생각하죠. 자기에게 피해가 되냐 이득이 되냐만 생각하는 구조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데도요. 왜 개인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피해가 커져간다라고 보는 거죠.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나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눈 감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나설 때 제가 피해자가 되지 않고 내 이웃,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영화 목격자를 보시면서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한의 청사진은 보다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며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